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2.0이 닥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대출이 지류나 마찬가지로 연쇄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중국 선박에 대해 항구 정박비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커피도 비싸 마시기 힘들고 소고기도 먹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악재의 종합 선물입니다.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자동차 신용대출까지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스템이 연쇄 폭발할 조짐입니다. 월가에서는 점점 더 많은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로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한 말입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당연히 아직 안 나오고 숨어있는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문제점이 바퀴벌레처럼 이것저것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쓸지 알 수도 없는 컨트롤 불가 상태입니다. 신용대출이 부수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금과 은이 폭등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경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구잡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항구 정박세를 부과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시장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의 양대 지역은행, 즉 자이언츠 뱅크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코퍼레이션의 주가도 하루 사이 두 자릿수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업 저당이 펑크나 5천만 달러를 사기당했습니다. KBW 은행 지수는 3.6% 폭락해 반년사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74개 은행에서 하루 사이 1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민간의 공포지수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관세전쟁으로 차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차 가격은 비싼데 대출로 산 사람들은 실업 등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도 높습니다. 연체가 쌓이다 보니 자동차 대출업자와 부품 공급업체는 쌍쌍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60일 이상 자동차 대출을 연체한 사람 비율이 6%라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모펀드와 고수익 채권 등의 규모가 5조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이게 만약 파산할 경우 아주 중대한 시스템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이 5.5%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랐지만 스타벅스와 소고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넉 달 사이 3번이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커피조차 비싸서 마시지 못하는데 무슨 아메리카 드림이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멸망시키는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파산해 크리스마스도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베이징을 박살내려다 재발등만 찍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11월 1일부터 시작될 대중보복관세를 유예할 것처럼 여지를 둔 것은 히토류에 대해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중단해주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를 3개월 이상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만 놔두면 죽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굳이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 30년 만에 처음으로 멕시코로부터의 신차 수입을 미국산보다 늘렸습니다. 수입 차량 가격은 모두 7억 8,400만 달러치입니다. 또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7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그 물량을 남미로 돌렸습니다. 게다가 인도와 중국도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직항 항공편도 회복하고 쌍방 교역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도 방직품의 미국 수출을 다른 나라로 돌렸습니다. 아시아, 유럽,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처를 돌리고 미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당수 나라는 미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경제정책에 미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의 57%는 내년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비관의 정도가 2008년 금융 쓰나미를 초월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응답자의 77%는 크리스마스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응답했고 14%는 크리스마스를 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베이징이라는 상대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무작정 덤벼들어 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이 이미 트럼프의 치명적 약점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중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무역 충돌을 절대 견딜 수 없으며 에스컬레이션 된 무역 전쟁은 미국 증시를 돈좌시킬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1월까지 해결책이 없으면 미 증시는 11% 폭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미국의 22개 주가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캘리포니아 실업률은 5.5%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만 21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캘리포니아에 대해 뉴욕의 실업률이 악화되면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사례를 든 것은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려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장 안 난 데가 없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한국인이 알고 있었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